이 이야기는 미국 시애틀 외곽에 살고 있는 레이첼 코너스가 한국을 다녀온 후 직접 보낸 사연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로서 저는 이 사연을 통해 잊고 있던 어떤 진실과 마주했던 여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발 대답해줘. 그날 저는 진심으로 신을 원망했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소리쳐 부르던 그 순간의 절망은 아마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미국 시애틀 외곽, 사람들이 말하는 조용한 교회에 살고 있었지만 총기 사건은 생각보다 자주 아주 가까이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일이 우리 가족에게도 닥친 거예요. 잭은 그날 아침에도 여느 때처럼 옷을 허겁지겁 입고 토스트를 우물거리며 뛰쳐나갔어요. 에밀리는 말없이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섰고요. 늘 그렇듯 저는 부엌 창가에서 커피를 내리며 조용한 아침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긴급 경보 XX 초등학교 인근 총기 사건 발생. 지역 주민은 대피 바랍니다. 그 문자를 읽고 손에서 컵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힌 머그잔이 산산이 부서졌는데 그 유리 조각처럼 제 심장도 깨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학교로 달렸습니다. 경찰이 교문을 막고 있었고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외쳤습니다. 제발 내 목소리 들리면 대답 좀 해줘. 제발. 처음 보는 아비규환이었어요. 아이들은 교실 밖으로 도망치듯 뛰쳐나왔고 울부짖는 부모들, 무표정한 경찰들. 그 혼돈 속에서 제 아들을 찾는다는 건 말 그대로 악몽이었죠. 몇 분이었는지 몇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절박하게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잭이 한 경찰의 손을 잡고 제게 다가왔어요. 무릎이 까지고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살아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아이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고통과 안도, 분노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잭은 자꾸 숨었습니다. 집 안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침대 밑으로 들어갔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제 뒤로 숨었어요. 자기 전엔 꼭 방 안에 있는 모든 창문과 문을 점검했어요. 그 나이에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이 아니었죠. 에밀리는 말수가 거의 없어졌고 늘 창밖만 바라봤어요. 마치 저 창 너머 어딘가에 자신이 있기를 바라는 듯 했어요. 밤마다 뒤척이고 악몽을 꾸며 울곤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일기장 한 귀퉁이에 적힌 글을 보았습니다. 다시 웃고 싶다. 노래하고 싶다. 무서움 없이 걷고 싶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엄마로서 나는 무엇을 해왔던 걸까? 왜 우리는 무서움 없는 하루를 살 수 없는 걸까? 사실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총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았습니다. 3살 때 저의 아버지도 총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어머니는 집 밖을 나가지 않았고 저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되었고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같은 공포를 제 아이들에게 물려준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SNS를 뒤적이던 중 한 광고를 보게 됐어요. 총기 없는 나라 대한민국. 전남 담양 영어 문화체험 참가자 모집. 스크롤을 내리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총기 없는 나라. 정말 그런 게 가능해? 하지만 그 문구들 중 단 하나가 제 심장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국에서의 한 달 아이들에게 평화를 선물하세요. 눈물이 났어요. 그 문장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돈도, 학교 성적도, 커리어도 다 제쳐두고 오직 평화 하나만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청서를 작성했고 비행기 표를 예매했고 아이들에겐 잠깐 바람 좀 쐬러 가자고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도망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망이 아닌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후 잭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여기선 무서운 소리 안 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포 속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총기 없는 나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단 한 달의 평화로운 탈출을 위해서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있어 처음엔 단지 멀리 도망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곳은 도망이 아닌 회복을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공항부터 모든 것이 생소했어요. 한글로 가득한 간판, 질서정연한 대중교통, 그리고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인천공항에서 내려 짐을 찾고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아이들은 긴장한 얼굴로 창밖만 바라봤어요. 엄마, 저긴 뭐야? 잭이 손가락으로 논밭을 가리키며 물었을 때 에밀리가 작게 웃은 걸 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그 애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전라남도 담양이라는 지역은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마을 같았어요. 높은 빌딩도 없고 화려한 네온 사인도 없고 그저 초록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도착하자마자 우리 가족을 맞이해준 건 한지수 씨라는 분이었어요. 영어도 능숙하게 하셨고 무언가 아이를 키워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여기선 밤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어요. 아이들끼리도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정말 그럴 리가. 하지만 그게 진짜더라고요. 영어 문화 체험 캠프는 마을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이었어요. 아이들은 한국 친구들과 짝을 지어 수업을 듣고 지역 활동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소통을 배워갔어요. 처음 며칠 동안 에밀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눈을 자주 깔았고 손을 들지도 않았어요. 한국 친구들이 다가와도 움츠러들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자원봉사자로 온 한 소년이 그 아이의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한결 17살. 무뚝뚝해 보였지만 묘하게 따뜻한 분위기를 가진 아이였어요. 너, 나랑 좀 비슷한 눈빛이야. 나도 그랬거든. 그게 그 애가 에밀리에게 처음 건넨 말이었대요. 그날 밤 에밀리는 방에 돌아오자마자 제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어떤 한국 애가 나보고 자기랑 닮았대. 그날부터 에밀리는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림을 함께 그렸고 며칠 뒤에는 캠프 활동 때 같은 조로 묶였고 그러다 대나무 숲 산책을 함께 나가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이 나란히 앉아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는 걸 보았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이제 다시 누군가를 신뢰해 보려는 중이라는 걸요. 잭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사람들을 잘 따르고 질문도 많은 아이라서인지 마을 어르신들과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팽이 돌리기, 굴렁쇠 굴리기, 뻥튀기 만드는 법까지. 매일 저녁마다 흙먼지 묻힌 채로 해맑게 돌아왔어요. 하루는 그런 잭을 보고 제가 물었어요. 잭, 너 여기서 뭐가 제일 좋아? 그 애는 말했어요. 총소리가 없어서 좋아. 그냥 걱정 안 해도 돼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미안했어요. 잭이 무서워했던 건 소리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공포였던 거죠. 그걸 매일 겪게 했던 게 엄마인 나였구나. 그 생각에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씩 엄마라는 이름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가 들리고 밤이 되면 귀뚜라미 소리가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어요. 아이들은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라며 동네 마실이라도 가듯 밖으로 나섰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나요? 미국에선 아이들이 대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공포와 싸워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아이들이 아이답게 살 수 있었어요. 지수 씨는 어느 날 저에게 조용히 묻더군요. 레이첼 씨,
미국에선 왜 그런 일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 사회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아이들조차 방탄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야 하는지. 이젠 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안전은 사치가 아니에요. 모든 아이가 누려야 할 권리죠. 그 말은 제 마음속에 커다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그래.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우리가 너무 오래 잊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날 밤 에밀리는 제 무릎 위에 고개를 기대며 말했어요. 엄마, 난 이제 창밖이 안 무서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온 것은 단지 여행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사람이란 마음이 회복되어 간다 해도 한순간의 충격에 다시 그전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운 존재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도 완벽한 안전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오히려 저희 가족에게 더 깊은 의미의 변화를 선물해줬어요. 그날은 캠프 3주차의 마지막 주말이었어요. 한결과 에밀리는 도서관 체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저는 마을에서 열린 작은 전통시장에 들렀다가 지수 씨와 마주쳤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 말에 저는 진심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에밀리가 다시 웃고, 잭은 하루가 모자라다며 돌아다니니까요.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느꼈어요. 우리가 치유받고 있고, 이제는 조금 더 머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작은 오해로 시작된 사건이 모든 감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뻔했어요. 우리는 캠프 참가자들과 함께 식당에서 마지막 주 단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한국식 한정식집이었는데 테이블 가득 수많은 반찬이 나왔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이것저것 맛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에밀리가 입을 손으로 가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죠. 에밀리, 무슨 일이야? 그 아이는 입속에 있던 무언가를 살짝 뱉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거 이빨 떨어졌어. 놀란 마음에 입안을 확인해 보니 예전에 미국에서 레진으로 치료했던 이가 통째로 떨어져 나간 거였어요. 음식 속 딱딱한 무언가가 충격을 준 모양이었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그때 식당 종업원이 다가왔고 그 상황을 얼핏 본 어떤 한국 아주머니가 어디선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어요. 외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반찬도 제대로 못 먹네. 맛있다는데 찡그리기만 하고 뭐가 불만이지? 그 말은 분명 특정인을 향한 악의는 아니었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희는 불평을 한 것도 무례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순간 그동안 쌓아온 감정이 무너지듯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역시 우리는 외부인이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에밀리와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울음을 꾹 참으며 아이를 안고 식당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식당 안에서 한결이 뛰어나오더니 말없이 제 손에 작은 메모지를 건넸어요. 우리 엄마도 예전엔 감정 숨기느라 병나셨어요. 한국 사람들도 다 친절하진 않아요. 근데 엄마 말론 진짜 따뜻한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대요. 그 말을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한결은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에밀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고요. 그리고 10분쯤 뒤 지수 씨가 식당에서 나와 제게 달려왔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레이첼, 미안해요. 그분 매번 음식 나올 때마다 푸념하는 스타일이에요. 절대 인종차별 의도 아니에요. 한국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녀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안전한 곳인 건 맞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함께 회복하고 있는 건 진짜예요. 그날 밤 에밀리의 이가 다시 붓는 건 아니었지만 지수 씨가 저희를 근처 치과에 데려가 주셨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진료해줬고 기다리던 간호사는 영어가 서툰 저에게도 눈을 맞추며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진료비를 계산할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달러 12. 미국에서라면 엑스레이 하나 찍고 진찰받았을 경우 기본이 달러 200은 넘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단지 총 없는 거리만이 아니었어요. 진심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연대였어요. 그 사건은 잠시 우리를 흔들었지만 그 뒤로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줬습니다. 한결은 에밀리에게 종이로 직접 만든 조그만 선물을 줬고 잭은 그날 밤 엄마, 여기 사람들 우리 이해하려고 해줘.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회복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더라고요. 상처가 다시 터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 함께 붙잡아주는 손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보내며 저는 아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의 한 달은 우리 가족을 바꿔놓았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 캠프의 마지막 주, 저는 종종 해질 무렵 혼자 산책을 나가곤 했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길을 걸으며 아무도 없는 풍경 속에 귀를 기울이면 조용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유의 언어가 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까? 이 평화는 잠시 맛보는 꿈에 불과할까? 아이들이 다시 총기 소리에 움츠러드는 일상을 견디게 해야 할까? 며칠 전 시애틀에서 또 한 번의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뉴스 자막 아래 흐르는 익숙한 지명. 거기에 또다시 쓰인 단어 초등학교. 그 순간 가슴이 다시 조여왔습니다. 그토록 안전하길 바랐던 내 고향, 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도시에서 또 아이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사실. 잭은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불을 꼭 쥐고 조용히 묻더군요. 엄마, 또 우리 학교 근처야?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고 괜찮아라고 반복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말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수 씨에게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 계속 머물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 같은 외국인이 아이들과 함께 여기에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지수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낯선 곳에서 이방인이죠. 하지만 그곳을 사랑하고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방인에서 이웃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그 말이 참 깊게 박혔습니다. 그녀는 이어 말했어요. 레이첼 씨가 여기서 본 것은 단순한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공존의 가능성을 본 거죠. 그걸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당신의 몫이에요. 며칠 후 캠프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나와 무대에 섰고 에밀리는 한결과 나란히 앉아 작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늘 창밖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창밖을 보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다시 웃고 싶다는 꿈이 여기서 이뤄졌어요. 관중 속에서 저를 바라보며 그 아이가 웃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그 눈빛엔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서 살고 싶어. 잭 역시 수료증을 받으며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음에 또 올 거예요. 아저씨들이랑 팽이 돌리기로 했거든요. 모두 웃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묵직해졌습니다. 다음해가 아니라 계속 여기 있고 싶은 게 그 아이들의 진심이라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벽에 기대어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에밀리는 물었어요. 엄마, 돌아가면 또 그 가방 매야 해. 방탄 들어간 거. 잭도 조용히 끼어들며 말했죠. 여기선 그런 가방 없어도 되잖아. 밤에도 밖에 나가도 되고 엄마가 걱정도 안 했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느낀 평화가 얼마나 큰 가치였는지를 이미 너무도 선명하게 알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주한 외국인을 위한 장기 체류 프로그램과 교육비자, 기초 한국어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와 지역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담양에 위치한 외국인 가족 지원 네트워크와도 연결되었고 몇몇 부모들과도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쉽진 않지만 길은 있어요. 그들이 제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도망치는 삶이 아닌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는 외국인이 한국에 산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에겐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곳이란 단 하나의 기준만이 중요합니다. 이 사연을 전하며 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완벽하지 않은 순간에도 서로를 안아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게 저를 이곳에 머무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아이들과 함께 또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남기로 했습니다. 비록 절차도 많고 돈도 들고 불확실한 것도 많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총보다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니까요. 그리고 그 손을 잡은 이상 우리 가족은 반드시 다시 피어날 거니까요. 도망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선택하는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레이첼 코너스 드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소리가 일상이 된 나라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나라. 과연 어디가 정상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일상일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세상의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작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가슴 깊이 전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